이번에는 10차시 수직항력에 대한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수직항력하고 마찰력에 대해서 잠깐 언급할 건데요. 우리가 공이 마루를 이쪽 방향으로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루가 반작용에 의해서 어떻게 때리죠? 그렇죠. 이렇게 때리겠죠. 근데 얘를 이 지면과 수직인 방향의 힘과 뭐예요? 수평인 방향의 힘으로 쏘갤 수 있겠죠. 이때 수직 방향의 힘을 바로 우리가 수직항력이라고 하고요. 수평 방향의 힘을 바로 마찰력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하는 거는 마찰력이 아니라 수직항력에 대해서 먼저 공부할 거예요. 수직항력의 방향은 반드시 면의 수직한 방향이고요. 수직항력의 크기는 그냥 정해지지 않고 내가 얼마나 세게 때려대냐, 그러니까 물체의 운동의 상태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마찰력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면 수직항력의 예를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요 물체를 보게 되면 요 물체가 지금 질량 m이라는 물체가 있어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요 위쪽 방향을 플러스라고 볼게요. 그러면 얘는 두 가지의 힘이 작용하죠. 지구가 당기는 힘, 중력이 작용하고요. 그리고 뭐가 위로 밀어내는 겁니까? 책상이 물체를 위로 밀어내는 수직항력이 작용할 거예요. 그렇다면 얘가 움직이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n-mg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가속도가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수직항력 n은 중력의 크기랑 같다. 이런 결론이 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렇다면 가속 운동하는 승강기에 놓인 물체에 작용하는 수직항력, 결국에 이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몸무게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수직항력을 측정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몸무게를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자고요. 얘를 물체 m이, 그러니까 여자의 몸무게의 여자의 질량을 m이라고 볼게요.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요 위쪽 방향을 선생님은 플러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한테 작용하는 힘은 두 가지가 있죠. 바로 지구가 아래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힘, 그리고 뭐라고 했죠? 이게 몸무게를 재는 체중계가 누구죠? 이 사람을 밀어내는 힘, 요 n이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가속도의 방향이 뭐냐에 따라서 이제 중요한 건데요. 첫 번째, 우리가 결국에 여기서 운동방 정식이 세워지면 n-mg가 뭐가 됩니까? 가속 운동을 하겠죠. ma라는 가속 운동을 할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렇다면 우리는 수직항력은 결국에 수직항력 n은 뭐냐면 m의 g 플러스 a일 거예요. 그럼 이제 색을 바꿔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예요. 만약에 승강기가 움직이지 않는 경우는 가속도가 0이 되겠죠. 그럼 당연히 수직항력, 즉 몸무게가 측정한 무게는 지구가 당기는 힘과 같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두 번째, 만약 A가 0보다 큰 경우를 볼게요. 즉 위로 올라가는 경우에는 내가 측정하는 된 무게는 m의 g 플러스 a이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뭐보다 크거나 뭐보다 커요? mg보단 커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원래 무게보다 더 높게 측정이 된다는 거겠죠. 세 번째, 만약에 a가 0보다 작은 경우에서 n이 0보다 작다면 이렇게 되겠죠. 음수가 되기 때문에 얘는 뭐보다는 작아요? mg보다. 즉 중력, 원래의 나의 몸무게보다 뭐가 된다는 거야? 아래로 떨어지면 적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그냥 막 떨어지는 게 아니라 네 번째, 만약에 A가 중력 가속도의 방향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직항력 얘는 G 빼기 G가 되기 때문에 수직항력은 0이라는 거야. 즉 나는 어떠한 힘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즉 무중력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힘도 받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내가 있고요. 엘리베이터가 자유낙하를 한다면 어떠한 힘도 받지 않고 순수하게 엘리베이터가 뭐 한다면 중력에 의해서 자유낙하를 한다면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나 역시도 뭐예요? 그대로 자유낙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떠한 힘도 받지 못해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예.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러 힘이 함께 작용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수직 항력. 얘도 한번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결국에 이런 거야 돼요. M이라는 물체가 있는데 얘한테 작용하는 힘이 아래 방향으로 중력이 있고요. 위쪽 방향으로 지표가 밀어내는 수직 항력, 다시 위쪽 방향으로 F 사인 세타, 오른쪽 방향으로 F 코사인 세타, 그리고 왼쪽 방향으로 예를 들면 운동 마찰력이라고 볼게요. FK라고 볼게요. 그러면 얘는 어떤 방정식이 세워집니까? 이렇게 세워지겠죠. N 플러스 F 사인 세타는 빼기 mg가 뭐겠어요? m의 a y 방향이 뭡니까? 가속도가 될 거고요. f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fk가 x 방향의 가속도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거는 뭐만 구하면 돼? 바로 요거죠. 수직항력. 근데 얘는 오른쪽으로만 움직인다면 분명히 ay는 0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따라서 ay가 0이므로 수직항력 n은 뭡니까? mg 빼기 f 사인 세타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운동 상태에 따라 결정되는 거야. 우리가 이게 지금 얘를 정확히 얘기하면 지금 등속 원운동 하는 거예요. 등속 원운동이라고 가정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항상 V라는 속도로 등속 원운동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극좌표계에 대해서 공부했잖아. 뭡니까? 만약에 RT가 여기서는 반지름이 R이네요. 반경이 R이고 R에 R 헤타라면 얘에 대한 속도 벡터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R 오메가 각속도의 세타 헷 이렇게 될 거고요. 가속도는 뭐가 되죠? 마이너스 R 오메가 제곱의 R 헤타 이렇게 된다는 거. 이거 우리가 이제 공부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이용해서 풀게 되면 얘를 또 다시 쓰면 마이너스 R의 오메가는 뭡니까? R분의 V죠. 제곱의 R 헤타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도 많이 외워요. 마이너스 R분의 V의 제곱 R 헤타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그러는가? 얘를 구심 가속도, 그러니까 구심 가속력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거는 뭔 말이에요? 그 중심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결국에 M이라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N 플러스 mg인데 얘가 어느 방향이야? 중심 방향이니까 R 헤타 이렇게 작용할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얘에 의해서 뭡니까? M의 어느 방향입니까? 가속도니까 M의 AT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M의 AT니까 마이너스 R분의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R분의 MV의 제곱이겠죠. R분의 MV의 제곱에 R 헤타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가 수직항력은 N은 뭐가 됩니까? R분의 MV의 제곱 수직항력의 크기죠. R분의 MV의 제곱 빼기 MG가 되겠다. 그지? 그래서 M으로 묶어주면 R분의 V의 제곱 마이너스 G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은 원래 내가 받는 구심 가속도보다 좀 작게 힘이 느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높이 올라갔을 때 경험해 봤을 거예요.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내가 상대적으로 받는 힘의 크기는 작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렇다면 맨 아래로 가게 되면은 그만큼 내가 큰 힘을 받겠죠. 몸에. 한번 그거 계산해 볼게요. 얘 마찬가지로 어떻게 쓸 수 있어요? N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되겠네. mg mg 빼기 n의 힘의 크기니까 그러니까 n이 더 크겠죠. 그죠? n 빼기 mg 빼기 n
R 헤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겠죠. 아래 방향이니까 이렇게. 미안합니다. 다시 한번 써줄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는 mg 이쪽 방향이 약이니까 미안합니다. 이쪽 방향이 양의 방향이잖아. R 헤타는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mg 마이너스 n의 R 헤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a임의 가속도 a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얘는 다 있으면 m의 마이너스 r분의 mv의 제곱에 r 헤타 이렇게 되겠다. 그죠? 오케이. 그러면은 마이너스를 해주면 결국에 n은 어떻게 됩니까? r분의 mv의 제곱에 플러스 mg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상대적으로 더 큰 힘을 받는다는 거야. 얼만큼의? 원래 구심력에 비해서 중력만큼의 크기를 더 세게 받는 거죠. 자, 바닥에서의 수직 강력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됐죠? 이렇게 비교해보면 맨 위에 있을 때가 더 작은 힘을 받고 맨 아래에 있을 때 내가 상대적으로 더 큰 힘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경사면에서의 이제 수직 강력을 보게 되면 얘를 또 프리다디 다이어그램 그려보면 여기가 세타면은 여기가 뭐예요? 세타잖아. 그지?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돼요? 굳이 써보면 mg 그러니까 마이너스 되겠다. 이거는 이렇게 묶어야겠다. 마이너스 mg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죠? 플러스 0,n이 ax, ay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어떠한 식이 나눠집니까? ax는 뭐가 돼요? g 마이너스 g 사인 세타겠다. 그죠? 그리고 ay는 뭡니까? n 마이너스 g 코사인 세타일 거예요. 근데 지금 얘는 어느 방향, S축 방향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에 AY가 0이 되겠죠. 따라서 수직 항력의 크기는 G의 코사인 세타가 될 거예요. 우리는 수직 항력만 구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경사진 원형 트럭에서의 수직 항력은 어떻게 될까요? 얘가 지금 V라는 속도로 뭐를 한다는 거야? 등속 원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요 각의 크기가 세타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도 뭐가 된다는 거야? 세타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러면은 얘를 두 가지 성분으로 나눌 수 있겠죠? 요 성분과 요 성분으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n을. 그렇다면은 얘는 어떻게 돼요? 이쪽 방향으로 n의 사인 세타겠다. 그죠? 이쪽 방향으로 n의 코사인 세타일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렇다면 얘를 이제 n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먼저 첫 번째 방법은 n 코사인 세타랑 mg랑 뭐가 계속 같겠죠. 왜냐면 이쪽으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즉 n 코사인 세타가 mg랑 같기 때문에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수직항의 n은 코사인 세타분의 mg일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구심 가속도를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이 물체가 받는 힘의 크기는 이쪽 n 사인 세타잖아요. 요것으로 인해서 등속 원운동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어떤 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n 사인 세타의 r 햇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r분의 m v의 제곱, 여기서 v라가 구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푸는 거예요. r분의 m v의 제곱 r 헤타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따라서 수직 항력 얘는 어떻게 두고 할 수 있다? r분의 m v의 제곱에 사인 세타분의 1 이렇게도
똑같은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래요. 이상으로 수직항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